지구상에서 가장 수수께끼에 쌓여있는 신비로운 매혹의 대륙, 아프리카. 곳에는 사막과 정글에 숨겨진 고대 문명의 흔적, 믿을 수 없는 자연의 경이, 수천에 달하는 다양한 민족 등 온갖 매력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토픽에서는 사람들이 이 멋진 대륙에서 발견한 가장 흥미롭고 신기한 것들에 대해 소개합니다. 대체 무엇이 발견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차도르프 바코니 유적, 남아공. 남아공 음푸말랑가 주에 있는 작은 마을 마차도르프. 마을 자체에 이렇다 할 특징은 없지만 그 바로 근처에 옛날 이 땅에 번성했던 문명이 담긴 놀라운 유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바코니족의 최대 마을 중 하나인 목소마치의 흔적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소마치 주민들은 웅장한 돌담을 만들거나 도로를 부설하는 기술을 가졌으며 심지어 경탄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19세기 초 인근에 있던 아프리카계 부족에게 습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럽인들은 식민지 시대에 유적을 발견했지만 아프리카인을 야만적인 백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큰 도시를 건설할 힘이 있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서야 간신히 역사가 말하는 올바른 모습을 되찾아 현재의 남아프리카 정부는 수수께끼를 남기고 사라진 옛 바코니 문화의 연구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덴데라 전구. 남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반대편으로 이동합시다. 바코니에 대해서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처음 아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고대 이집트라고 하면 피라미드, 파라오, 악어, 그리고 전구로 유명한 나라이죠. 왜 전구가 나왔냐고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룩소르 근교에 있는 마을 덴데라에서 여신 히토르가 모셔진 오래된 신전을 조사하고 있을 때 한 부조가 과학자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바닥에는 무려 전구를 닮은 신기한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게다가 이 전구는 매우 컸던 모양인데 보호판 안에서 옆에 서 있는 사람이나 앉아 있는 사람과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학자들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아무리 모양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하투르 신전의 부조에 전구가 그려질 리는 없습니다. 전구를 만들기 위해선 진공 펌프와 도전성이 있는 물질, 절연체, 그리고 상당히 높은 전압을 가할 수 있는 전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집트인들에겐 그런 지식은 전혀 없었죠. 아마도 이 문양에서 표현된 것은 연꽃에서 탄생한 뱀의 모습일 텐데 이는 이집트의 종교적 상징으로 자주 쓰이는 모티브입니다. 세네감비아 환상 열석.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연안에는 세네갈과 감비아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른바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그곳에는 충분히 발전한 풍요로운 왕국이 있었고 카르타고와 로마, 그리고 나중에는 아랍 여러 나라와 가나 제국을 상대로 무역을 실시했습니다. 이들 고대의 왕국이 있던 땅에는 지금도 많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수께끼 같은 것이 환상열석, 즉 스톤서클입니다. 과학자는 지금까지 감비아와 세네갈에서 각각 2개씩 합계 4개의 서클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세계 최대 거석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무려 29,000개나 되는 돌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톤서클이 가지는 의미나 목적은 서아프리카의 역사처럼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만들어진 연대조차 정확하게 특정짓지 못하고 있고요. 알고 있는 것은 1500년 이상 됐다는 것 뿐입니다. 어쩜 묘비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뭔가 더 다른 의식적 의미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천연 원자로. 아프리카의 대자연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그곳에서는 천연 원자로마저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자로는 가봉공화국의 프랑스빌과 가까운 오클로의 우라늄 강산에 있습니다. 1972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프란시스 페랭은 이곳에서 채취한 6부루아 우라늄 샘플 중 235유 동위원소의 함유량이 통상보다 적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는 사용이 끝난 핵연료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하지만 방금 광산에서 막 꺼낸 연료를 대체 누가 사용했다는 걸까요? 수수께끼는 곧바로 풀렸습니다. 20억 년 전 옥로의 우라늄 광상에 물이 흘러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자연 발생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 아마도 수십만 년 동안 그 상태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우라늄 광상이 존재하는데도 과학자들은 다른 곳에서 같은 현상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타임머신이 없고 현대과학으로 그걸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원자로가 현역 시절로 돌아가 실제로 가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정말 흥미롭지 않았을까요? 경이로운 블루스톤.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모든 보석과 광물의 보고입니다. 그곳에선 때때로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돌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그 일리가 바로 순수한 산소로 되어 있다고 발표된 이 돌입니다. 1990년 고고학자 안젤로 피토니는 시에라리온에서 아름다운 푸른색 돌을 발견했습니다. 약 1만 4천 년 전의 것으로 그때까지 알려져 있던 어떤 광물과도 달랐습니다. 이 돌은 하늘의 돌을 뜻하는 스카이스톤으로 명명되었고 세계 각국의 연구소에서 그 돌을 오랜 기간 동안 연구했습니다. 현재 그것들은 전 세계 다양한 컬렉션에 수록되어 있어요. 연구 결과 돌 속에는 무려 77%나 되는 많은 양의 산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탄소나 규소와 같은 다른 원소들이고요. 고대 문명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실은 조금 더 단순했습니다. 이 돌은 기원전 1만 2천 년경에 지구로 낙하한 운석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마 태양계 바깥쪽에서 날아온 게 아닐까요? 태양계의 맞은편은 아직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통은 있을 수 없는 희귀한 화합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샤트 구조체. 리샤트 혹은 사하라의 눈이라 불리는 놀라운 지질 구조가 프랑스 탐험가에 의해 처음 공개된 것은 1930년대의 일입니다. 다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64년의 일로 지구를 도는 궤도상에서 카메라가 그 전체상을 처음으로 촬영하고 난 뒤였습니다. 리샤트는 모리타니아의 우아단이라는 마을과 가까운 사하라 사막 안에 있었습니다. 마치 고리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 올린 장난감 스태킹링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단지 만약 정말로 이 리샤트의 고리를 모은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거인이었을 겁니다. 사하라의 눈지름이 무려 40km나 되기 때문이죠. 사하라의 눈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5억 년 전 캄브리아기에서 오르도비스기로 넘어갈 즈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성된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운석의 낙하에 의한 충돌 크레이터가 아닐까 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 지역은 암석에 의한 충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설은 곧바로 부정되었습니다. 보다 진실성이 높은 가설이 나타난 것은 리샤트 암석의 연대가 바깥에서 중심으로 갈수록 오래됐다는 사실이 판명되고 나서였는데요. 바깥쪽 고리가 약 5억 년 된 암석으로 되어 있는 반면 중앙에 있는 구조물은 20억 년 이상 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떠오른 것이 과거 이곳에서 거대한 이화산이 분화하고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처음에는 연대가 젊은 암석을 토해내고 힘이 쇠약해지면서 점차 오래된 암석을 분출하기 시작하며 마지막에는 사막 위에 그 흔적만 남기고 완전히 끝나버렸다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SNS 공유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